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이 되는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대립 유전자에는 A, B, D 세 종류가 있으니 단일인자 유전 중에서 복대립 유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표현형이 4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대립 유전자에 우열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열이 명확하다면 대립 유전자 3종류면 표현형도 3가지가 나와야 하는데 우열이 명확하지 않으면 대립 유전자 3종류보다 더 많은 표현형 4가지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에 대한 단서가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유전자형이 AA인 사람과 AB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AA와 AB의 표현형이 같다는 것을 통해 A와 B의 우열관계를 알 수 있는데요. A가 완전 우성이어야만 AA는 A 표현형, AB도 A 표현형으로 같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유전자형이 AD인 사람과 DD인 사람은 표현형이 다르다. A가 완전 우성일 때 이 표현형은 A, 그리고 이 표현형은 D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는 A와 D의 우열관계가 없을 때 이 표현형은 AD, 그리고 DD 표현형은 D가 나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유전자형이 AB인 아버지와 BD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식 기억이 태어나는데 기억이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과 어머니와 같을 확률은 각각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소는 이렇게 4가지인데요. A, B 우열관계에 따르면 아버지의 표현형은 A가 나오고요. 이 내용을 종합해보면 2가지가 나오는데요. A는 B와 D에 대해서 우성이고 B와 D가 우열관계가 없을 경우, 두 번째로는 A와 D가 우열관계가 없고 D보다는 우성일 경우. 자, 먼저 첫 번째 경우를 적용해보면 어머니의 표현형은 BD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식에서 AB는 A 표현형을 나타내고요. DB는 B 표현형을 나타내고요. AD는 A 표현형을 나타내고 BD는 BD 표현형을 나타냅니다. 자,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의 표현형과 같을 확률이 4분의 2가 나오죠. 4분의 1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2번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표현형이 D 표현형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식은 AB는 A 표현형, BB는 B 표현형, AD는 AD 표현형, BD는 D 표현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버지 A 표현형이 4분의 1이고요. 어머니의 D 표현형이 나올 것도 4분의 1을 만족하니까 우열관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형이 BD인 아버지와 AD인 어머니 사이에서 니은이 태어난대요. 선외사각형을 그려보면 니은 자손이 이렇게 4가지로 나올 수 있는데 자손의 표현형은 AB는 A가 나올 거고요. AD는 AD가 나올 거고요. BD는 D가 나올 거고요. DD는 D가 나올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자, 가는 복대립 유전 형질 맞습니다. 자, 2번 A는 D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아니죠? 우열이 없습니다. 따라서 X고요.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4가지이다. A, B, A, D, D. 그리고 A는 3이다. A, A, D, D 해서 맞는 보기. 자, 니은의 표현형이 어머니와 같을 확률 A, D. 니은은 A, D가 이렇게 4분의 1의 확률로 나오죠. X입니다. 자, 이렇게 복대립 유전 문제에서는 우열관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자, 2번 문제. 자, 다인자 유전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동물의 피부색 유전에 대한 자료입니다. 피부색은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있는 3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에 결정이 되고요. 피부색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며 이 수가 다르면 피부색이 다르다. 자, 그리고 개체 1의 유전자형은 스몰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라고 나와 있고요. 개체 2는 유전자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개체 1과 2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기억의 유전자형도 현재 나와 있지 않은데 개체 1과 2 사이에서 자손이 태어날 때 기억의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일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2번 개체의 유전자형을 추론하는 것이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는 스몰 a, 스몰 b, 스몰 d의 생식세포밖에 만들 수 없으므로 개체 2번이 어떤 생식세포를 주는가에 따라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스몰 d일 확률이 8분의 1이 결정이 되는 거죠. 즉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담고 있는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8분의 1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라지 A, 라지 A였으면 무조건 라지 A를 줄 수밖에 없고 라지 B, 스몰 b가 있었으면 둘 중에 하나를 주겠죠. 그래서 B가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 라지 D, 스몰 d 이형접합이었으면 여기에 스몰 d가 들어갈 확률도 2분의 1이 됩니다. 즉 8분의 1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2번 개체가 A에 대해서도 B에 대해서도 D에 대해서도 이형 접합이었어야만 라지 A가 담길 확률 2분의 1, 라지 B가 담길 확률 2분의 1, 스몰 d가 담길 확률 2분의 1 해서 8분의 1이라는 확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개체 2번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볼까요? 1과 2는 피부색이 서로 다르다. 1번은 대문자가 2개만큼의 피부색 표현형을 나타낼 거고 2번은 3개만큼의 피부색 표현형을 나타낼 거죠. 서로 다른 게 맞습니다. 개체 2에서는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모두 있는 생식세포가 형성될 수 있다. 개체 2번이 라지 A가 있고요, 라지 B가 있고요, 라지 D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 기억의 피부색이 1과 같을 확률. 지금 대문자 하나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1번 개체랑 피부색이 같아지려면 대문자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죠. 2번 개체에서 생식세포를 만드는데 대문자 하나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라지 A 스몰 b 스몰 d, 스몰 a 라지 b 스몰 d, 스몰 a 스몰 b 라지 d 세 가지 종류의 생식세포가 이제 기억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기억이 대문자 2개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합으로 생각해보면 대문자 하나를 뽑아서 넣으면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라지 A 또는 스몰 a고 여기는 라지 B 또는 스몰 b고 여기는 라지 D 또는 스몰 d란 말이죠. 두 가지 곱하면 총 8가지 중에서 세 자리의 대문자 하나만을 넣는 조합을 계산하면 8분의 3이 나온다. 기억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5가지이다. 기억은 현재 대문자 하나는 고정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문자 하나가 더 들어온다면 대문자 2개까지, 그리고 또 들어온다면 대문자 3개까지, 대문자가 4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존재할 수 없어요. 최대 4가지의 피부색 표현형을 가질 수 있죠. 틀린 보기로 X입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이 되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릅니다. 중간 유전이죠.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모두 다릅니다. 니은을 결정하는 3개의 유전자는 각각 대립유전자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 라지 E와 스몰 e를 갖는데 니은의 표현형은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은 다인자 유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림 가는 남자 P에 나는 여자 Q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일부 염색체와 유전자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인자 유전에 해당되는 대문자 개수만 일단 염색체에 표시해보면 라지 A는 상관하지 말고 스몰 a는 0으로 표시합니다. 마찬가지로 라지 B만 따져서 1로 표시합니다. 오른쪽은 모두 다 다인자 유전에 관련된 것이므로 대문자 2개, 대문자 0개로 표시할 수가 있고요. 나에서는 라지 A는 제끼고 라지 B만 대문자 하나, 스몰 b만 대문자 0개, 라지 D는 대문자 하나, 라지 E는 대문자 하나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연관된 유전자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라지 A를 가지며 대문자가 0개인 생식세포, 스몰 a를 가지며 대문자가 1개인 생식세포, 가에서는 라지 A이면서 대문자 1개인 생식세포, 스몰 a이면서 대문자 0개인 생식세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합하면 라지 A, 라지 A 대문자 1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2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없고요. 스몰 a 대문자 하나인 자손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D와 E가 있는 염색체를 조합해 볼 건데 니은과 관련된 유전자만 존재하므로 대문자 개수만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대문자 2개, 0개인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고 나에서는 대문자가 하나인 생식세포밖에 만들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대문자 3개와 대문자 하나인 자손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를 종합하여 자손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을 써보면 가로축에 라지 A 대문자 하나, 라지 A 스몰 a 대문자 2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0개, 스몰 a 대문자 하나를 쓰고 세로축에는 대문자 3개, 대문자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라지 A 대문자 4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5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3개, 스몰 a 대문자 4개, 라지 A 대문자 2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3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1, 스몰 a 대문자 2개인 자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기 1번. P와 Q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이 I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최대 가지수를 물어보고 있는데요. 라지 A 대문자 4개, 라지 A 대문자 2개는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다르죠. 라지 A 스몰 a 대문자 5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3개,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다르고요. 라지 A 스몰 a 대문자 3개, 라지 A 스몰 a 대문자 1. 자, 그런데 중복되죠. 그래서 이거 하나는 개수에서 제외하고 스몰 a 대문자 4개, 스몰 a 대문자 2개. 자, 이렇게 총 빗줄 친 것만 7가지의 표현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보기 2번. P와 Q 사이에서 I가 태어날 때 이 I에게서 니은에 대한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부모는요, 니은에 대해서 대문자 1, 대문자 2개, 대문자 3개의 표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니은에 대한 대문자 개수만 같으면 되므로 대문자 3개의 표현형을 가진 I만 따져주면 되겠죠? 이 4가지 확률은 각각 4분의 1입니다. 대문자 3개와 대문자 1를 가질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동그라미 친 대문자 3개의 표현형을 가진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8분의 1이 되겠고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을 해주면 8분의 1의 확률이 나옵니다. 이것을 더하면 4분의 1의 확률이 되겠죠?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나는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되고요. 라지 H는 스몰 t에 대해,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그리고 가와 나의 유전자는 서로 다른 상념 색채에 있다. 기억과 니은을 먼저 가계도에 보기 쉽게 적어놓으면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기억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존재하지 않고 니은에 대해서는 갑툭튀가 존재하죠. 4번, 5번, 6번의 정상이 열성이고요. 니은, 나가 우성형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유전자형 쓸 수 있는데요. 니은이 없는 정상형질은 스몰 t라고 모두 써줄 수 있고요. 4번, 5번에게는 스몰 t가 하나씩 있고 라지 t도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리고 2번도 라지 T, 스몰 t가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3, 4, 5에서 체세포 한 개당 라지 H와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바로 0, 1, 2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3번은 스몰 t니까 라지 T가 없고요. 4번은 하나, 5번은 하나입니다. 0, 1, 2를 만족하려면 기억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지 H도 여기서는 0이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번이 라지 H가 없고 스몰 H다. 기억이 발현되었다? 기억이 열성이고 정상이 우성이구나 확정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발현된 것은 다 스몰 h로 넣어주면 되고요. 6번도 정상 유전자 하나가 있는데 4번이 스몰 h니까 스몰 h는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1번은 3번이 스몰 h니까 라지 h 스몰 h가 되겠네요. 5번은 현재 알 수가 없는데 4번이 라지 h가 없으니까 라지 h 개수가 0이면 여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디귿이 2가 돼야 하니까 5번의 라지 H가 1이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확정되지 않는 이 언더바를 스몰 h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유전자형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가는 우성형질이다. 열성형질이죠. X. 자, 5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H, 스몰 h죠. 이형접합성 맞고요. 자, 1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 DNA 상대량, 네, 여기 1이죠. 맞는 보기. 6에서 라지 H와 스몰 h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라지 H는 1이고 라지 T는 없네요. 그래서 1 맞습니다. 자, 6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가가 발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자, 4번이 라지 T, 스몰 t를 자손에게 줄 수 있고 5번이 라지 T와 스몰 t를 자손에게 줄 수 있으므로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스몰 t니까 라지 T 하나만 있어도 나가 발현되죠. 그래서 4분의 3. 서로 다른 상념 색채 독립이니까 확률을 곱하면 8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 기억과 니은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니은은 라지 T와 스몰 t에 의해 결정이 되고
라지 h는 스몰 h에 대해,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 각각 완전 우성입니다. 기억의 유전자와 니은의 유전자 중 하나는 상염색체에, 다른 하나는 성염색체에 존재한다고 조건에 나와 있고요. 가계도의 기억과 니은의 발현 여부를 표시해보면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억의 우열관계를 따져봅시다. 1번과 2번은 형상입니다. 그런데 5번에서 갑툭튀로 나온 이 기억 형질은 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갑툭튀인 형질이 여성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아 기억과 관련된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 유전자는 성염색체에 존재하게 되고요. 니은은 여자도 남자도 형질이 나타나므로 X염색체에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형질에 관하여 니은이 열성일 경우에는 아정, 딸정, 엄병, 아병이 성립해야 합니다. 3번 아빠가 정상인데 8번 딸이 니은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3번과 8번에서 모순이 생기게 되죠. 즉 니은 형질은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을 열성부터 올려보면 5번은 스몰 h, 스몰 h, 스몰 h, 스몰 h, 4번도 스몰 h, 스몰 h, 9번이 스몰 h 동형접합이므로 6번은 스몰 h 하나, 9번도 스몰 h 하나를 가지고요. 5번이 스몰 h, 스몰 h를 가지고 있으므로 1번도 스몰 h 하나, 2번도 스몰 h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번이 스몰 h, 스몰 h를 가지고 있으므로 8번도 스몰 h 하나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정상인 유전자 라지 h를 채우면 3번은 정상 유전자 하나, 나머지 한 자리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모두 채웠고 니은에 대한 유전자형은 남자부터 채우는 게 편하겠죠? 6번은 X염색체 라지 T, Y로 존재하고 9번은 니은에 대해 정상이므로 스몰 t, Y로 존재합니다. 3번도 정상이므로 스몰 t, Y, 1번도 정상이므로 스몰 t, Y. 그리고 정상인 여자는 모두 다 동형접합을 갖고 있겠죠? 스몰 t, 스몰 t, 그리고 5번도 스몰 t, 스몰 t를 갖고 있습니다. 자, 5번이 스몰 t, 스몰 t이므로 2번은 스몰 t 하나를 갖고 있고 니은이 발현되었으므로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1번이 스몰 t, 스몰 t이니까 4번이 스몰 t 하나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니은이 발현되었으므로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은 8번에게 스몰 t를 하나 주었을 것이고요. 라지 t를 하나 가지고 있겠죠? 자, 이렇게 유전자형 분석이 끝났습니다. 자, 보기 1번. 기억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하죠. 맞는 보기. 2번. 니은은 열성 형질이다. 니은은 우성 형질이죠. 틀렸습니다. 3번. 2와 8에서 기억의 유전자형은 같다. 라지 H, 스몰 h, 이형 접합이고요. 8번 라지 H, 스몰 h, 이형 접합이므로 네, 맞습니다. 4번 1부터 9 중 라지 H와 라지 T를 모두 갖는 사람은 총 3명이다. 자, 2번에 보면 라지 H, 라지 T 있죠. 6번도 존재하고 8번도 존재합니다. 3명은 맞는 보기. 자, 9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자, 6번과 7번. 자, 퍼넷 사각형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6번에서는 라지 H와 스몰 h가 정자로 나올 수 있고 7번에서도 라지 H, 스몰 h 난자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손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여기에서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스몰 h, 스몰 h인 4분의 1. 그리고 니은에 관해서도 X염색체에 라지 T를 가지고 있는 정자, 그리고 Y염색체, 그리고 7번은 스몰 t가 담긴 난자밖에 만들지 못해요. 그래서 라지 T, 스몰 t, 스몰 t, Y. 라지 T, 스몰 t인 자손이 니은 표현형이므로 2분의 1입니다. 기억과 니은 독립이므로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은 8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분의 1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자, 가는 대립유전자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 가를 기억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나는 니은이라고 표현하고 대립유전자 라지 R과 스몰 R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가와 나의 유전자는 모두 X염색체에 있대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A와 B 중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고 나머지 한 사람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다라고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자, 먼저 A는 5번과 결혼했으므로 이렇게 여자로 표시해주고 6번은 B와 결혼했으므로 남자로 표시를 하면은 가와 나가 누구에게서 발현됐는지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면요. 갑툭튀가 없어요. 현재 우열관계는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전자형을 남자부터 표시하면 되는데요. 자, 그 이유는 남자는 X형 색채 하나만 가지므로 유전자 하나만 있어도 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1번은 기형 유전자가 있고 니은 유전자는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없다고 할게요. 이제 이게 X형 색채가 아니라 정상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Y, 자, 그리고 5번은 기역과 니은이 모두 존재하고 Y, 자, 8번은 기역만 존재하고 Y, 둘 다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Y, 자, 3번도 둘 다 존재하지 않고 Y입니다. 남자로부터 유전자형을 추론해보면 7번의 X형 색채는 4번으로부터 왔죠? 그래서 4번은 둘 다 정상인 X형 색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번이 니은이 발현돼 있으니까 니은 유전자를 넣어주면 니은 유전자와 정상 유전자가 함께 있을 때 니은이 발현되었다? 그러면 니은이 우성이고 정상이 열성이란 것을 꼭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3번 정상 X형 색채는 6번이 받아야겠죠. 4번의 X형 색채 하나가 6번으로 와야 하는데 현재 니은이 우성이잖아요. 6번은 현재 기역도 니은도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있는 X형 색채가 와서 X가 되어야 합니다. 자, 9번도 그러면 6번의 이 정상인 X형 색채를 받아서 와야 하겠고 9번은 니은이 발현되어 있으므로 니은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자, 이 9번에 니은이 있는 염색체는 바로 B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B가 니은이 존재해야 하고 B가 니은이 있다면 나가 발현된 사람이 됩니다. 조건에 따라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는 이 사람은 바로 B가 되겠고요. 반대로 발현되지 않은 사람은 A가 되겠죠. 그러면 B는 기역과 니은 유전자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고 여기에 Y. 자, 그렇다면 9번은 이렇게 기역, 니은이 되겠죠. 자, 이때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9번에서 기역과 니은이 이형 접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 9번은 정상 표현형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아, 이형 접합일 때 나타나는 표현형이 우성이라고 하면은 정상이 우성, 기역이 숨겨진 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 니은, X형 색채를 2번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며 2번은 기역에 대해서 정상 표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X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8번 기역 정상 유전자가 함께 있는 이 X형 색채를 받았으니까 기역 X가 있어야 하는데 가, 나가 모두 발현되지 않았으므로 여기 니은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기역도 있으면 안 돼요. 따라서 A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 자, 기역 X가 1번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2번으로부터 X형 색채가 왔겠죠. 그래서 2번이 XX가 됩니다. 4번의 기역 한 자리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유전자형을 모두 분석할 수 있었고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나는 열성 형질이다. 우성 형질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자, A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되었다. 네, A는 모두 발현되지 않았습니다. 자, 3번 4와 9의 나에 대한 유전자형은 같다. 4번 이형 접합, 9번 이형 접합이죠. 그래서 같습니다. 4번 2의 가에 대한 유전자형은 이형 접합성이다. 네, 지금 현재 기역 X죠. 네, 이형 접합성 맞고요. 자,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최대 4가지이다. 자, 5번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기역 니은 그리고 Y 이렇게고요. A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건 기역 X 그리고 XX. 자, 이렇게 조합되면 기역과 니은을 모두 가진 표현형이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니은 표현형이 나타날 거고 자, 이렇게 조합되면 네, 기역만 발현되죠. 자, 이렇게 조합되면 모두 다 발현되지 않습니다. 네, 4가지 표현형 맞는 보기입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고 가의 유전자와 나 유전자는 X형 색채에 연관되어 있대요. 자, 가계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표가 나와 있네요. 자, 오른쪽 아래 표를 좀 크게 나타내었습니다. 자, 구성원 1, 2, 6에서 체세포 1개당 H의 DNA 상대량과 3, 4, 5에서 T별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고 기억 디귿은 0, 1, 2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일단 표현형을 적어보면 가계도만으로는 우성과 열성을 알 수 없어요. 자, X형 색채 유전에서 X가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Y는 X에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아요. 즉 남자는 DNA 상대량이 합이 최대 1이에요. 0 아니면 1밖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 1번과 3번은 모두 남자예요. 0과 1은 될 수 있는데 2는 될 수 없어요. DNA 상대량이 2는 될 수 없다.
5번도 남자죠. 2는 될 수 없어요. 즉 기역과 니은이 모두 다 2를 가질 수 없어요. 여기에서 디귿만 2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4번과 6번이 DNA 상대량이 2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전자형을 올릴 수가 있는데, 자, 4번이 T별이고요. 6번이 HH를 가지게 됩니다. 자, 4번이 T별인데 니은에 대해서 정상이잖아요. 따라서 T별 유전자가 정상이구나. 자, 마찬가지로 6번도 HH가 기억에 대해서 정상을 나타내요. 기억이 H별 유전자에 해당되면서 열성이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 남자의 유전자형도 알 수 있어요. 1번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 H별이 하나 있어야 하고, 니은에 대해선 정상이잖아요. 즉 T별을 하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번에 H의 DNA 상대량은 H별로 채워졌으므로 0이 돼요. 자, 그럼 3번도 T별이 0이니까 T가 있겠죠.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므로 H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니은이 1이 되겠죠. 5번은 그래서 T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에 대해서 정상이니까 H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자, H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H별이겠죠. 8번도 기억에 대해서는 H, 니은에 대해서는 T를 가지고 있습니다. 7번도 채울 수가 있죠. 7번은 H별. 자, 니은에 대해서는 T 하나만 일단 이렇게 넣어놔야겠어요. 4번은 라지 H 하나 넣으면 되겠죠. 6번은 니은이 발현됐으므로 T 하나를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4번이 T별을 갖고 있으니까 6번은 T별이 하나 있어야 해요. 그래서 6번이 이렇게 확정이 될 수 있고, 자, 5번이 T별을 하나 갖고 있으니까 이것이 2번에서부터 왔겠죠? 그런데 HT별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나머지는 A와 B를 여기서 밝혀내야 하는데, 자, 4번 보기를 보면 8에서 가와 나의 유전자는 2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이다. 어차피 보기를 해결해야 하니까 우리는 8번에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와 T가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하니까, 자, 1번은 H별이 있으니까 탈락이고, 자, 2번은 H와 T별이 연관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은 H별이 있으니까 이것도 탈락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이 가능하죠. 자, 4번은 네, T별이라서 8번에게 이걸 줄 수가 없어요. 즉 3번에서부터 B로 전달되고 B에서부터 이렇게 전달되어 왔다라고 추론을 해보면, 자, B가 남자라면 3번으로부터 Y 염색체를 받아야 돼요. 자, 이 연관된 염색체를 받으려면 여자여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 A가 남자여야 하겠죠. 4번에서 보면 T별을 받아야 하겠죠. 7번을 보면 H별이에요. 그러면은 7번은 B로부터 H별을 받았을 거니까 이렇게 H별을 넣어주면 이 H별, T별이 연관이 되면서 7번도 H별, T별이라고 유전자형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7번에게 이 염색체를 주어야 해요. A는 H별, T, Y로 확정이 될 수 있고, 이것이 2번으로부터 왔으니까 H별, T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4번은 6번에게 T별 H를 이걸 준 거고, 그 나머지 이거를 이제 여기에게 줬겠죠. B에게 줬겠죠. 그러면 T별이 있는 거는 지금 H별, T별, H별 연관되어 있는 이 염색체밖에 없으므로 이렇게 전체 유전자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게요. 1번 가는 열성 형질이다. 맞는 보기. 자, 7과 A의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T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자, 7번 T가 하나, 그리고 A도 T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2가 되겠죠. 틀린 보기. 4와 B의 H별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 자, 4는 H별, B도 H별 하나 있죠. 그래서 더하면 2가 됩니다. 그래서 X. 보기 4번 이미 했죠. 2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라 3번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8의 동생이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중 나만 발현될 확률이 2분의 1이다. 자, A는 A별과 T를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Y를 이렇게 줄 수 있고요. B는 HT 연관된 거 줄 수 있고, H별, T별 연관된 거 줄 수 있죠. 마찬가지로 HT 연관된 거, H별, T별 연관된 거 줄 수 있어요. 자, 우열관계에 따라 여기선 니은만 발현된 자손, 여기에서는 기역과 니은이 모두 발현된 자손, 여기에서는 니은만 발현된 자손,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역만 발현된 자손이네요.
그래서 나만 발현되려면 4개 중에서 요 2개죠. 따라서 2분의 1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